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무 강사 황현아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계속 실무 배워 나가고 있는데, 실무를 공부를 하면서 또 요즘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만, 계산기 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계산기 특강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계산기 특강은 우리 이제 카시오 모델 중에서 가장 최근 모델인 카시오 FX9860G3 모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기 특강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계산기 특강은 첫 번째 기본 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산기에 들어가 있는 키들이 어떤 기능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를 문제를 풀 때 가장 좀 적합한 계산기의 설정 좀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계산기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수익 방식,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해서 수익 방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제 수익 방식이 좀 어려워질 때 심화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은 안 배웠지만 타당성 분석 파트 가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써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간중간에 방정식들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때 x값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기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키 설명 먼저 드릴 건데, 보시면 우리 여기 키들이 맨 위쪽에는 F1에서 F6,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방향키랑 어떤 기능 키들이 있고, 밑에 이제 숫자 패드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F1에서 F6 키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 메뉴들을 설정할 때, 여기 위에 지금 요 디스플레이 칸 보시면 여기에도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4개가 있죠. 지금 4개가 있는데, F1을 누르면 이제 첫 번째 게 선택이 되는 거고, F2는 이제 두 번째, F3 세 번째 거 선택, F4 네 번째 거 선택, 이렇게 F키들은 선택하는 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이 Shift 키랑 알파 키 있죠. 얘네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 계산기 위에 보시면 숫자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들 보시면 빨간 글자, 노란 글자가 있죠. 얘네들 활성화하는 키입니다. Shift, 그래서 9 누르면 페이스트,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여기에 뭐 눌러볼까요? 스페이스 누르면 이제 한 칸 올라가는, 그래서 Shift의 위에 거 노란 거 읽어가면은 Shift랑 같이, 밑에 빨간 거 활성화 시키려면 이제 알파 키, 그리고 이거는 밑에 있는 거 아니고 각 자판의 위에 있는 키들을 활성화 시키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 밑 옆에 있는 Shift 옆에 있는 옵션 키 볼 건데, 얘는 뭐냐면 추가 기능, 추가 메뉴를 활성화시키는 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옵션 키를 한번 누르면 다른 메뉴들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기본에서 이 메뉴들을 바꿔가는 키가 옵션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 볼 거냐면 메뉴 키 볼 건데요. 메뉴 키를 누르면 메인 메뉴로 갑니다. 아까 우리 들어가 있었던 화면은 이 첫 번째 사칙 연산하는 화면이었고요. 이 메뉴 칸 누르면 다른 메뉴들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지금 눌러봤던 방향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방향키는 딱 방향키대로 다른 걸로 옮겨갈 수 있는 키이고,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사칙 연산 키일 텐데, 여기에서 내가 위에 거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 버튼 누르면 올라가고, 또 밑으로 버튼 내려가면 다시 아래로 내려온 사칙 연산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갈 수 있는 키가 방향키 키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 키 볼 거예요. X제곱키랑 요 웃음 표시, 얘네는 이제 제곱 표시하는 키이고요. 그래서 요 X제곱은 그냥 제곱을 바로 누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웃음 표시는 제곱 이외의 승들, 그래서 100에 세제곱하고 싶으면 요거 웃음키 한번 누르고 3 눌러주시면 이제 10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승을 이제 표기하는 게 웃음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X, 그 다음에 이거 뭔가 요 키는 뭐냐면 미지수 x를 우리는 입력할 거예요. 뒤에 2개 있는데 뒤에 2개는 실무에서는 안 쓸 거고, 요 x를 우리 미지수 x 입력하는 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 보면 분수 모양 키가 있어요. 이거는 딱 그 모양 그대로 분수 입력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3분의 1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눌러서 위에는 1, 이제 밑에 내려가서 방향키로 내려가서 이거 3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분수 입력하는 키이고요. 요거는 뭐 이런 3분의 1 같은 거는 사실 100 나누기 3 하면 돼서 잘 안 쓰겠지만 이제 우리 중간에 육계수 PVAF라든지 MC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같이 복잡한 분수식일 경우에는 이 분수키 눌러가지고 위에 다 입력하고 뭐 100 곱하기 시점 수정치 1.12345 개 이런 식으로 분모도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복잡한 분수식 쓰실 때 이 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SD카 이게 뭔지 한번 볼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100 곱하기 1, 2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가끔 값이 분수 값으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방향키로 요 값으로 올라가서 SD 이거 왔다 갔다 하는 키 한번 눌러주시면 소수로 변환이 됩니다. 이거는 분수를 소수로 마찬가지 소수를 분수로도 가능해요. 얘네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키 이게 SD 키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괄호는 생각하시는 그 괄호예요. 사칙 연산 하실 때 괄호를 넣어야 되는 경우. 그래서 100 더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럼 원래 100 더하기 2 곱하기 3, 6을 더해서 106이 되는데 나 지금 100이 더하는 거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 치죠. 그래서 방향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괄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괄호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화살표 키 볼 건데 이 화살표 키는 뭐냐면 얘를 눌러주면 일단은 값이 여기 엔서해서 이렇게 되죠. 화살표가 위에 방향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눌러준 다음에 알파 요거 A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엔터 치시면 이제는 A 값이 306으로 저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306 불러오고 싶으면 이제 알파 A 눌러주면 306 불러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산식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계산값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A부터 쭉 이렇게 알파벳들 있죠? 알파벳, 내가 원하는 알파벳에다가 값을 저장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결과값 끊어가면서 저장할 수 있는 키가 요 화살표 키였다. 그래서 화살표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알파 누르고 B 내가 저장하고 싶은 영어를 눌러주시면 이제 B 값에다가 이게 들어간 거고 다시 불러오는 거 알파 B 엔터 누르면 306 불러왔죠. 그래서 얘는 불러오는 키. 그래서 이 화살표 키는 중간에 계산 과정 많을 경우에 중간중간 값을 저장해 가면서 쓸 수 있는 키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딜리트 키. 딜리트 키는 우리 쌀집 계산기에 있는 그 뒤로 가는 화살표 모양이랑 똑같은 거였어. 그래서 나 이렇게 한식 치다가 잘못 쳤네? 딜리트 키 하나 누르면 하나 지워져요. 하나씩 지워가는 게 딜리트 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LC 다시 온 키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기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온 버튼 누르면 계산기가 켜지고요. 그리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쓰다가 뭔가 전체적으로 잘못 쳤을 경우에는 요 온 AC 버튼 한번 누르면 요 줄이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요 줄만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사칙 연산 요 디스플레이 전체를 지우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F2 버튼 위에 딜리트 버튼 있죠. 요 딜리트 버튼을 누르고 딜리트 첫 번째는 요 왼쪽에 있는 건 딜리트 라인이랑 요 줄을 지워지는 건데 그건 얘랑 똑같고 이 딜리트 A라고 써져 있죠. F2 버튼 눌러주시고 Yes F1 눌러주면 전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 삭제할 때는 요 딜리트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치다가 요 한 줄만 지우고 싶으시다 그때는 AC 그 다음에 치다가 그냥 글자 하나만 지우고 싶다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요 키를 볼 건데 곱하기 10의 X승 요 키를 볼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600만원 하면은 6000,000이죠. 이게 600만원인데 얘를 좀 빨리 치고 싶으면 6, 2, 요 키가 2라고 읽어요. 2라고 뜨기 때문에 6, 2, 6 이렇게 하면 600만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뒤에 0 붙여주는 것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요 EXE 키인데 이거는 엔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호나 엔터. 그래서 내가 지금 산식 다 치고 나서 요 EXE 키 눌러주시면 정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이제 설정할 때 또는 이제 마지막 버튼 누를 때 엔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아까 요 메뉴 키 누르면 메인 메뉴로 들어갔었죠. 나가졌었는데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많이 쓰게 될 메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4층 연산할 때라서 제일 많이 쓰게 될 기능이고요. 두 번째 요 스탯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따가 심화 학습 볼 때 DCF 그다음에 뭐 타당성 검토 이런 거 볼 때 여기다가 현금 흐름을 넣어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현금 흐름을 세팅할 때 쓰는 키가 요 리스트 기능이 메뉴 2번에 있는 리스트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시 메뉴 키로 나가서 뭘 볼 거냐면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A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그 중에 이 솔버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F3 눌러가서 솔버 기능을 이따가 한번 마지막에 배워볼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만나게 될 기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A 옆에 C 있죠. 이 C는 수익 방식 DCF 같은 거 풀 때 현금 흐름의 매기 현재 가치를 내가 1기 나누기 1.1, 2기 나누기 1.1의 제곱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이 그걸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기능이 이 TVM 기능입니다. 이따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쓸 때 실무 문제 풀 때 요 1번, 2번, A번, C번 네 가지 기능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기본 키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기 설정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냥 이대로 설정해놓고 앞으로 쭉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 설정할 건데 이 메인 메뉴로 오셔가지고 메인 메뉴 오셔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G에라고 돼 있어서 시스템 있어요.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밝기 조절을 할 건데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요 F1 버튼 눌러 볼게요. F1 버튼 들어와서 F1 버튼 누르면 요 방향키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밝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조금 글씨가 좀 어두워지면서 좀 글씨가 진해지는데 이제 본인이 보실 때 계산기 보실 때 가장 편안한 정도로 여기는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는 설정을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에서 볼 거는 다 됐고 이제 나와서 다시 메뉴로 나올게요. 메뉴로 나와서 이제 첫 번째 우리 4층 연산 1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4층 연산 1번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1번으로 들어가서는 뭘 설정할 거냐면 이제 여기 우리 4층 연산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줄 건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Shift 키 한번 누르시고 여기 메뉴 위에 셋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셋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Shift 메뉴 들어가서 셋업 들어갈 거고, 일단 첫 번째 인풋, 아웃풋 여기부터 바꿔줄 건데, 이거는 매스 기능이 있고, 요 F2 누르면 리니어, F1은 매스인데 이제 많이들 리니어로 세팅을 하고 푸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가 편하냐면 이제 분수식 같은 걸 치실 때 분수가 아까 분수 버튼 누르면 저는 매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수키 누르면 위아래 분수 모양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은 시간이 좀 난 오래 걸려서 나는 헷갈리지 않고 빨리 칠 수 있다 분수를, 그러면 리니어 키로 설정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리니어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분수 나오는지 볼게요. 100 곱하기 해서 요 분수키 누르면 요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모양으로 분수 치는 게 편하시면은 리니어로 가시고, 아니다 나는 분수 모양으로 나오는 게 편하다 하시면 다시 Shift 셋업 들어가서 매스로 바꿔주시면 제가 아까 봤던 그 모양대로 곱하기 요 분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메뉴 셋업으로 들어갈게요. Shift 셋업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바꿔줄 거냐면 이 모드 들어가셔서 F1 눌러서 이 COMP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대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볼 거냐면 요 밑에 앵글 가서 저랑 똑같이 첫 번째 F1 눌러서 DEG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뭐가 있냐면 쭉 내려오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이제 소수점 표기할 때 몇 개짜리까지 표기해 줄 건지인데 우리 지가 변동률 시점 수정치 산정할 때 소수점 5개짜리까지 보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소수점 5개짜리까지 나오도록 세팅을 해줄 건데 여기 오셔서 F1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숫자 5 치시고 EXE 엔터 눌러주시면 설정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4층 연산과 관련된 거 설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메뉴 엑시트 눌러서 이 화면 뜨게 해놓고 메뉴로 나오셔서 그 옆에 리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거 들어갈 거고 여기서 뭘 설정할 거냐면 여기 원래 초기값이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원래 처음 이제 사셨을 때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리스트 딱 들어가 보면은 서브라고 해서 첫 줄에 서브라는 줄이 들어가 있을 건데 여기는 서브 제목 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줄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줄 거예요. 우리는 한 칸이라도 더 위로 올라와서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Shift Setup 누르셔서 요 네 번째 있는 서브 네임 가셔가지고 F2 눌러서 오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와 보시면 요 서브 없어져 있죠. 그래서 요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계산기 기본 설정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심화 활용 볼 건데 여기가 더 길어요. 심화 활용 쪽 이제 볼 건데 우리 DCF법 진도 나가면서 계산기 어떻게 쳐야 되는지 많이 고민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가 제일 궁금했을 텐데 문제들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계산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CF법은 매기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말 복귀가액을 할인해서 더해주는 게 DCF법이었어요. 그래서 DCF법을 계산기로 칠 때 어떻게 치냐 그거를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메뉴에 들어가서 일단 요 두 번째 거 들어가셔가지고 요 리스트 화면을 띄워주시고 요 리스트에다가 일단 매기의 현금 흐름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현금 흐름을 눌러줄 건데 매기금 100만 원에 5년 동안 보유하고 그 다음에 기말 복귀가액은 5년 후에 1,000원이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여기 계산기에 있는 이 1은 0기예요. 근데 우린 1기 말부터 현금 흐름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칸은 0으로 비워두시고 2부터 해서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 3년치만 할게요. 3년 동안 1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 복귀가액이 이제 1,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기에 100원, 2기에 100원이고 3기에는 100원 더하기 1,000원이 들어가죠. 기말 복귀가액은 3년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렇게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밖으로 나와요. 다시 메뉴 키 눌러서 나오시고 요 TVM으로 갑니다. TVM 가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F3 키 눌러서 캐시 플로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주시고 우리 지금 그럼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 할인율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I% 요 줄에다가 커서 갖다 방향키 움직여서 커서 갖다 놓고 여기가 까매지면 여기다가 10 치고 엔터 치시면 이제 할인율이 10%로 맞춰졌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현금 흐름 넣어놨었던 리스트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리스트 1번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다른 데 넣어놨다 하시면 이 F6키 눌러주시면 이제 리스트를 내가 몇 번에다가 넣었는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1번에 넣었으니까 1 하고 엔터. 그럼 이제 리스트 1번을 10%로 할인한 합계액을 보여주려고 세팅이 끝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뭘 눌러주시면 수익가액이 나오냐
NPV, 현재 가치라는 얘기고요. NPV는 F1 위에 있으니까 F1 값 딱 눌러주시면 요게 다 할인돼서 더해진 수익 가액이구나. 이거 결과값을 그대로 답안에 1,000원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보시면 아까 다시 리스트로 들어가서 주의사항은 여기 첫 번째 칸은 여기는 연기이니까 우리는 1기부터 현금 흐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기는 0이라고 넣어놓고 두 번째 칸부터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말 복귀가액은 마지막 보유기간 말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현금 흐름과 기말 복귀가액을 더해가지고 넣어주셔야 된다. 여기서도 사칙연산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덧셈으로 넣어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1100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문제로 한번 같이 볼게요.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토지건물 복합부동산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매기의 NOI는 1120만원이고요. 기말복귀가액 1억 1200, 그다음 3년 있다가 매각을 할 거고 할인율은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해줘야 되죠. 1120만원을 1.1로 할인한 거, 1120을 1.1의 제곱으로 할인, 1120만원 1.1의 세제곱 할인, 그 다음에 기말복귀 가액인 1억 1200을 1.1의 세제곱으로 할인한 거를 우리 원래 다 수기로 더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산하면 1억 120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리스트 기능과 아까 TVM 기능으로 바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연기는 첫 번째 줄은 0이 들어가고 두 번째 줄에 11200 11200,000인데 그냥 000만 뒤에 붙여주면 되니까 000 떼고 써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칸도 11200, 세 번째 칸은 11200 더하기 기말복귀가액 112000이 들어가겠죠. 세팅 됐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여기 들어가셔서 TVM 가서 F3, 그 다음에 할인율 10%니까 10 치고 엔터 눌러놓고 우리 1번에다가 아까 넣어놨어요. 어디다 넣었는지 까먹었으면 이 F5키 눌러주면은 이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리스트 1번에 넣어놨구나. 그럼 리스트 1번으로 확정하시고 NPV 딱 눌러주시면 112000 나오죠. 우리 아까 000 떼고 쳤으니까 이 112000에다가 000 붙여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DCF는 푸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워볼 거는 리스트 심화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 아까 기능이 2번이었죠. 그래서 메뉴로 나와서 2번 다시 들어가 보시면 리스트는 요 안에다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끼리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NOI를 그냥 주면 좋겠지만 우리 보통 PGI, EGI, NOI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PGI에서 공실률은 곱하기 1- 공실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치려면 다 계산한 다음에 또 하나하나 쳐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리스트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PGI는 매기 100만원이다. 100원이다. 일단 PGI를 100원씩 다 넣어 볼게요. 100원씩 넣어 놓고 공실률은 3%다. 그러면 우리 여기 리스트 2번에다가 EGI를 넣고 싶은데 요거 원래대로 한다면 이 100원 곱하기 1-0.03 100원 곱하기 1-0.03 요거를 지금 원래 계속 쳤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리스트 2번의 방향키로 리스트 제목에다가 갖다가 치시고 뭐 누를 거냐면 옵션 버튼 리스트 나와 있는 F1 버튼 한 번, 그 다음에 F1 버튼 한 번 더 눌러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화면에 리스트라고 뜨죠. 그러면 우리 공실률을 여기다가 3% 고려를 해줄 거니까 리스트 1번에서 곱하기 3% 1-0.03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계산한 값이 모든 열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끼리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
그 다음에 뭐 곱하기 공실률 이런 것도 되고요. 그냥 리스트 1번에서 리스트 2번을 빼고 싶다. 그러면 다시 리스트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아까처럼 옵션 F1, F1 눌러주시면 리스트라고 떴었죠. 그러면 리스트 1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옵션 F1, F1 눌러주시고 이번엔 리스트 2번 해서 리스트 1 빼기 리스트 2 이렇게 해놓으면 333 나오죠. 리스트끼리의 계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간의 계산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올 문제들에서는 단순하게 매기 NOI가 동일한 것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은 매기의 몇 %씩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2% 상승했다. 그럼 100 곱하기 1.02. 그 다음 또 2% 상승한다. 그럼 102 곱하기 1.02. 원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계산이 오래 걸리겠죠. 이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리스트 2번 여기 딱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뭘 해줄 거냐면 옵션 F1, 이번엔 F1이 아니라 F5를 눌러줄 겁니다. 그럼 SEQ 해서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매기 NOI, 1기 NOI 100원이고 매기 2%씩 상승한다 라고 했을 때 계속 상승되는 값을 넣어주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맨 앞에 일단 1기 값을 넣어줘요. 100. 그 다음에 2%씩 상승이니까 1 플러스 0.02, 1.02 넣어주셔도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여기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요거 눈금 표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쉼표, X, 쉼표, 0, 쉼표, 5, 쉼표, 1 해주시면은 쭉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아까 051이 무슨 뜻이었냐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 한 거에 0승부터 5승까지를 다 곱한 값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00 곱하기 1.02의 0승이니까 그냥 100이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2의 1승, 2승, 3승, 4승, 5승까지의 값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뭐라 그랬었죠? 우리의 DCF 산정하는 값은 1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2에서부터 값을 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가 쭉 밀려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그 시퀀스를 누른 상태에서 엑시트 버튼을 많이 눌러줘요. 그 초기의 메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설트라고 되어 있는 걸 찾을 건데 여기에 지금 없죠. 요 5개 중에 없죠. 그럼 F6, 이 화살표 방향 다음 메뉴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모양 눌러서 그러면 여기 인설트라고 나와 있죠. 하얀 배경에 INS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씩 이렇게 밀려서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시면 1기부터 6기까지의 NOI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5승 한 것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우리가 만약에 5기까지의 NOI만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에서 100 곱하기 1.02에 눈금 표시하고 XX051이었죠 아까는. 근데 우리 5기까지만 필요하다 그럼 041, 4기까지만 필요하다 031, 3기까지 필요하다 021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서 중간 값을 051 여기를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마지막 그 보유 기간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6기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5기까지 필요하다 4, 3기까지 필요하다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제가 051로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5기의 보유 기간에다가 6기의 NOI로 내부 추계법으로 기말 복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51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6기께 필요 없다 그러면 그때는 041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매기 정리를 증감하는 현금 흐름을 리스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문제로 한번 또 봐볼게요.
리스트 간 계산, 그 다음에 매기 정렬 증감하는 현금 흐름, 이거 한 번에 입력하는 거를 둘 다 적용된 문제, 리스트 심화 활용 문제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리스트로 들어가서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메뉴 가셔서 2번 들어가시면 리스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기 PGI는 1,500만원, 매기 임대료 2% 상승, 공실률 10%, 영업경비 비율 30%, 기말복귀가액 1억 원, 할인율 10%인 수익 방식을 리스트 기능 활용해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PGI를 리스트 1에 세팅을 할 건데 1,500만원이 매기 2%씩 상승하기 때문에 리스트 1에 커서 갖다 대고 옵션 F1, F5 누르면 시퀀스 기능이 활성화되었고요. 1,500만원 뒤에 000 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2 2%씩 상승이니까 그 다음에 요 웃음 표시가 승 표시죠. 승 X 쉼표 X 쉼표 우리 3개까지 필요하니까 0 쉼표 2 쉼표 1 하고 괄호 닫아주면 3기까지 현금 흐름 나오는데 우리는 2, 3, 4에 현금 흐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엑시트로 다 나오셔서 초기 메뉴 만들어 놓고 F6 가서 인설트 찾아주시고 F5 키 눌러주시면 이제 2, 3, 4에 현금 흐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GI 만들었으니까 EGI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공실률 10%이기 때문에 리스트 2에다가 커서 갖다 대시고 이번엔 옵션 F1 하면 리스트 불러와지고 리스트 1번에다가 곱하기 1-0.1 해주시면 1기, 2기, 3기의 EGI가 전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EGI의 30%이니까 NOI는 다시 리스트 3번 여기다가 커서 갖다 대시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리스트 제목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옵션 F1 또 F1 그 다음에 이제 EGI의 30%니까 리스트 2번에다가 곱하기 1-30% 0.3 해주시면 1기, 2기, 3기의 NOI가 지금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해답대로 94502 1기, 9639가 2기, 9831 700 78인데 좀 버림해가지고 9831 7 이게 이제 3기의 NOI가 될 거고 근데 이 9831 9831.7 이게 이제 3기 NOI인데 3기 NOI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기에는 기말복귀가액 1억 원도 들어가야 되니까 더하기 100 000 넣어주시면 1기, 2기, 3기의 현금 흐름 리스트 3번에 이제 제대로 세팅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메뉴로 나가서 TVAM으로 가야겠죠. 들어가주고 F3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할인율 10% 세팅 해주시고 여기 가서 우리 리스트 아까 3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리스트 3번으로 세팅되어 있죠. 어쨌든 해보면 F6키 눌러주고 리스트 3번에 우리 세팅을 했으니까 엔터 눌러주시면 세팅 끝났고 MPB 버튼 눌러주시면 99075 뒤에 뭐 읽지만 버림한다 치고 99075 하면 우리 PPT에 나와 있는 정답이랑 동일하게 들어가죠. 이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리스트 심화 활용을 통해서 DCF법을 빠르게 수익가액 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당성 분석. 우리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곧 배우시겠죠? 지금 아직 이거를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까지 끊었다가 비가치 축에 가서 이거 다시 열어가지고 영상 보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나가볼게요. 타당성 분석에 가면은 우리 NPV랑 IRR이라는 걸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NPV랑 IRR 산정을 할 때 타당성 분석은 결국에 우리 배웠었던 DCF법을 활용해가지고 구해주는데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현금 흐름 쪽으로 가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의 시장 가치만을 구했다면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지금 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나온 부동산 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뭐 100원을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냐를 구하는 게 타당성 분석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는 똑같은데 현금 흐름을 세팅하실 때 이 첫 번째 줄이 기준 시점이에요. 이 첫 번째 줄에다가 투자 금액을 마이너스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이 tvm F3에 가서 요 npb를 눌러주시면 npb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F2 가면 IRR이라고 써있죠? IRR을 눌러주시면 IR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저거대로 한번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해보고 다시 메뉴로 나가서 여기 일단 조금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지금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해볼 건데 일단 매입 금액, 지금 기준 시점에 매입한 금액이 8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8천만 원 입력해놓고 기준 시점에 그 다음에 나머지 NOI는 1기에 11200, 2기도 11200, 3기는 11200 더하기 기말복귀가액 112000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럼 우리 현금 흐름은 세팅을 했고요. 이제 다시 나가서 다시 tvm으로 들어가서 F3 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할인율 10%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리스트 아까 1번으로 맞춰놨으니까 1번으로 세팅을 해놓고 NPB 버튼을 딱 F1을 눌러주시면 3,200만 원이라는 NPB가 나오고 IRR은 요 F2 눌러주시면 IRR 몇 %다 나오죠. 그래서 DCF법 그대로 치는데 얘 첫 번째 줄에 투자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를 넣어주시고 tvm 기능 와서 여기 NPB랑 IRR 키를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F1, F2를 각각 눌러주시면 NPB랑 IRR 값이 바로 산정이 된다. 이게 세 번째 심화 활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리스트랑 tvm 기능 활용해가지고 계산기 쓰는 거는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방정식 푸는 방법 마지막 배워보고 마치겠습니다. 메뉴로 나가서 이제 어디를 쓸 거냐면 요 A 버튼 에쿼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메뉴에서 이 A라고 되어 있는 걸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뭘 들어갈 거냐면 F3 솔버 기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기능으로 들어와서 여기 처음에 이렇게 줄 처리가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방향키 한번 오른쪽 눌러주셔서 여기 점 옆에 커서가 오도록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AC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EQ 땡땡 옆에다가 일단 방정식을 다 써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미지수 버튼이 X 요거 버튼이었죠. 이거 번데기 모양 이거 눌러주시면 X가 나오는데 X 곱하기 10 그 다음에 등호는 요 Shift 한번 눌러주시고 점 위에 는이 있죠. 요 노란색 는이 있죠. 점 눌러주시면 는이라고 나와요. X 곱하기 10은 1000이다 라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줘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답은 10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엔터를 2번 눌러주셔야 돼요. 엔터 2번 누르면 X는 100이다 라고 답이 나오죠. 그래서 방정식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고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거 쪼랩에서 연습 문제 풀 때 같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한정가치에서 비토지 단가 구하는 부분인데 우리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거래 사례의 내역이고 어쨌든 우리 이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3번 대목차 3번 아라비아 숫자 3번 밑에 양괄호 2번에 있는 사례 토지의 적정 가액 부분을 보시면 2억 6천은 150 곱하기 2분의 1x 더하기 18.75x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x 값을 구하고 싶죠? 그래서 저 방정식을 그대로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트로 뭔가 답이 쳐져 있으면 엑시트로 계속 나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3 들어가서 여기 이제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방향키 한번 눌러서 커서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땡땡 옆으로 오도록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방정식은 AC 버튼 눌러서 다 리셋을 해주시고 2억 6천은 150 이 산식을 제가 방정식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F3으로 가서 여기에 커서를 두고 AC 버튼으로 리셋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2628 2억 6천이죠. 곱하기 는을 쳐야 되니까 Shift 점 는 150 곱하기 2분의 1 x니까 요 번데기 그 다음에 더하기 18.75x 번데기 한번 눌러주시고 EXE는 2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이랑 똑같이 나오죠. 뒤에 000은 뒤에 반올림한 거니까 2773333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정식 풀이까지 해가지고 계산기 사용법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걸 쭉 보셔도 되고 어차피 유튜브로 올라와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거 발췌해서 봐가시면서 계산기를 반드시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도 산식만 적지 마시고 같이 계산기 치면서 수액 방식 이쪽에서는 계산기가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기 강의를 활용하셔가지고 계산기 특강 활용하셔서 계산기에서 궁금했던 점을 다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